만나는 황장수의 톡톡톡 영화 이야기. 오늘은 2014년에 조용히 개봉했다가 조용히 사라진 영화 족구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이 영화의 주인공이 새삼 부각되고 있는데요. 응답하라 1988 응팔에 정봉이 역으로 나왔던 그 안재홍이라는 배우가 이 영화에서 주연 홍만섭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한 친구가 다들 취직 공부를 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도서관이나 다니는데, 이 친구는 족구를 열심히 해서 학교에 족구 붐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한 후배 또 여학생을 좋아하고 나중에 족구 대회를 열어서 우승을 하지만은 결국 여학생은 원래 남자친구, 잘생긴 남자친구한테로 돌아가고 이 학생은 학교를 떠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 해피엔딩도 아니고, 사실 이 영화는 이 독립영화, 인디 영화로 예산도 매우 저예산 영화입니다. 화면도 조악하고 코미디 영화라 하기에는 코미디 같지도 않고, 또 주성치 영화 뭐 소림축구 이런 것처럼 공을 차면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땅에 지진이 나도록 구멍이 생기고 이런 일들도 영화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왜 이 영화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영화는 네이버 평점에 거의 뭐 8.9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현재 이 젊은이들에게 대학 시절이나마 가치가 없는, 남들은 무의미하다는, 돈이 되지 않는 일에라도 열중을 할 수 있는 청춘이 있다라는 부분을 새겨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은 대학 때 학원으로, 취직 공부로, 학점으로 고등학교와 유사한 이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 거의 대학을 가도 과거처럼 낭만도 없고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시간이 나면 알바를 해서 시급 5,000원을 받더라도, 또 취직 공부를 하더라도 쓸모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 여기에서 쓸모없다라는 말은 당장 눈앞에 어떤 보상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족구왕이었습니다. 제가 이 군대 가기 전에는 데모를 하다가 군대 잡혀갔는데, 뭐 데모하러 쫓아다닌다고 족구할 엄두는 못 냈죠. 근데 군대 갔더니만 다들 족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족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학교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88년이었습니다. 근데 군대 가기 전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운동권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사회운동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시간이 남을 때마다 족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서울대 그 사회과학대학 7동 앞에서 맨날 족구를 했습니다. 이 영화에도 족구를 하면 모든 사람이 싫어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제대를 하고 첫 기숙사 방에 들어가니까 과 선배가 복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뭐 할 거냐? 뭐 생각을 안 해봤다 하니까, 정신 차리고 기숙사 그리고 도서관 강의실만 다녀 하면서 정신 차려 이럽니다. 그렇게 말한 그 사람도 족구만 하다가 연인한테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족구를 배우고 복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족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간단히 때우고 강의 시간이 좀 빌 때마다 열심히 족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족구를 하다 보면 공이 날아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딪히기도 하고, 또 강의하는 수업, 이 강의실 유리창을 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또 학교에 또 경비나 수의하시는 분들이 와서 또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도 열심히 운동장도 아닌 데서 족구를 했습니다. 어쩔 때는 족구를 하다 보니까 한밤중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언제 이런 거 해보겠냐. 이제 머지않아서 이런 거 하고도 빠이빠이 할 건데, 그런 시절이 있을 때 열심히 하자 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짜릿한 것은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영어 수업 시간에 영화의 한 장면을 영어로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가 좋아하던 안나라는 여학생 앞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남들이 싫어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숨기고 사는 것도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학생은 족구가 좋아서 족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이 바뀌어서 이 젊은
학생들에게 청춘에게 강요하는 것은 알바고 또 이 취직 공부고 또 이 학점 공부입니다. 제가 열심히 족구할 때요, 저 대신 열심히 도서관을 가고 그 다음에 학점도 잘 받고 이래가지고 변호사 된 사람도 있고 의사 된 사람도 있고 친구들 중에 많습니다. 그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 족구 한 번 안 했을 거예요. 전 족구만 한 게 아니라 야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족구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양쪽 고관절 수술을 해서 이렇게 이제 족구를 영원히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족구를 할 때는요, 그 영화에 보면 오버헤드 킥도 하는데 저도 족구를 할 때는 정말 오버헤드 킥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족구만 한 게 아니라 학교 축제가 열리면 학교 안에 술을 못 팔게 했는데 밖에 막걸리 집에 가서 트럭으로 한 두세 대를 실어다가 후배들한테 다 들게 해서 산을 넘어서 학교 안에 술을 팔아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데모하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저도 이 막걸리 통을 들고 이 산을 넘어서 학교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정문에서는 수위가 술을 못 반입하게 다 조사를 하니까요. 내가 왜 이 짓을 하는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 이 짓도 젊으니까 하지 언제 하겠냐 싶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사실 뭐 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 쓸데없는 짓으로 시간을 낭비한 사람으로 치자면 제가 가장 많이 낭비를 했을 거라 보는데요. 그렇게 했던 부분이 저한테는 인생의 자양분이 되고 또 많은 도움이 됐지 결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족구왕이라는 영화가 이 보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는 청춘에서는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걸요, 요즘은 무엇을 열심히 합니까? 그야말로 눈앞에 보상이 있는 일만 열심히 합니다. 자, 근데 보상이 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뭐 고등학교까지는 전부 대학 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노는 건 엄두도 못 내니까 이제 대학 갔을 때가 잠깐입니다. 대학 마치면 이제 직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생에서 대학 다닐 때가 이 뒤따르는 보상에 관계없이 무언가를 갖다가 자기가 좋아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때는 데모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그것도 제가 어떤 이념이나 가치가 뭐 다 끌려서라기보다는 데모를 하는 것이 저는 좋았습니다. 데모 하는데 나가면 이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흥분이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이 드라마틱하고 또 이 스릴이 이렇게 넘치는 분위기가 좋아서 열심히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 잡혀가지고 경찰서 끌려가서 정말 한 3박 4일 죽도록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게 되는 거 보면 그것도 마약 중독같이 뭔가 좋은 게 있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좋았던 거는 이제 하숙집이나 자취방에서 저녁에 한 명, 두 명 모여가지고 깡소주에 이 참치캔에, 그것도 돈이 있어야 샀습니다. 그 다음 뭐 새우깡에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소주를 한 6병, 7병 먹으면서 기타 치고 노래 불렀던 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 짓을 어떻게 했는지 싶지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 행복하다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새벽에 한 2시쯤 되면 소주를 사러 문이 열려있는 집이 혹시 있나 신림동 뒷골목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다니던 기억도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사람이 뭔가에 미칠 수 있을 때가 청춘이고요. 이제 현실로 정신이 돌아와서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철이 들었다는 건데, 철이 들었다는 말은 저는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직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월급을 받기 위해서 직장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니고 한 달이 지나면 월급을 받고, 직장에서 뭐 야유회를 가고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직장에서 하는 야유회나 체육대회가, 또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저녁에 하는 헬스가, 그거는 내 자신을 관리해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보상이 따르지 않는 순수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칠 수 있는 청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저는 요즘에 이 대학생이나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이런 낭만마저도 사라져버린 그런 청춘들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영화에도 보면요, 이 학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주인공 이 학생에 대해서 뭐라는가 하면 80년대 90년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온 사람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미 2014년에는
복학생이 족구를 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복학해가지고 취직 공부 안 하고 족구를 하는 놈은 그거는 애인도 안 생기는 일이고, 그 다음에 저놈은 취직하기를 포기한 놈이고 거의 미친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영어 강사가 영화의 한 장면을 패러디해서 대화를 짝을 이루어서 하라고 했을 때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를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저는 자기는 옛날로부터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의미가 나름대로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 사회는요, 이 경쟁, 그 다음에 능력, 가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너무나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의미 없는 거라고 무시하고 뭉개어 버립니다. 자, 이 영화에서 주인공 학생이 족구 대회에 죽으라고 고생을 합니다. 발톱이 갈라지고 피가 흐르고 그러면서 학교에 이 족구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데요. 심지어 이 학생은 총장과의 대화에, 하도 사람들이 총장과의 대화에 학생들이 안 오니까 총장과의 대화에 가산점을 준다, 학점 가산점을 준다 해서 학생들이 와서 억지 총장과의 대화를 하게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학생은 군대 가기 전에는 학교에 족구장이 있었는데 자기가 군대 갔다 오니까 족구장이 테니스장으로 바뀌어 버렸더라. 그래서 총장과의 대화에서 손을 들고 족구장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장이 이야기합니다. 족구장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으라니까 지하고 같이 족구 파트너에 있던 두 사람만 손을 듭니다. 그러다가 몸무게가 한 100kg 되는 여학생 한 명이 살을 빼고 싶어서 나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세 명이 손을 듭니다. 결국 족구장은 안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 학생은 그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족구 대회에서 우승하는데 마지막에 자기 친구가 족구 시합에서 다쳐서 빠지니까 자기를 보고 족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도서관 강의실 기숙사만 다니라고 빈정거리면서 맨날 이 족구에 눈이 팔렸다고 비하하던 선배가 나타나서 띄워줍니다. 이 사람도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복학해서 족구만 하다가 여자친구한테서 잘렸습니다. 결국 족구 대회에서는 우승을 하는데요. A는 상대팀에 있던, 지가 애인이라고 생각했던 여자는 잘생긴 남학생한테 갑니다. 그리고 우승했다고 무슨 상품이 있거나 상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과정에 족구에 정신이 팔렸는데 학자금 대출을 못 갚았다고 학교에서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 마지막에 이 학생이 자기가 좋아했던 여학생의 남자친구하고 족구 시합을 그 이전에 했는데 3점 내기 시합을 해서 뭘 걸레하니까 축구 선수 출신, 국가대표 출신 남자는 고시원에 살면서 벤츠를 타고 다니는 이 사람이었는데요. 내 이 벤츠 차를 걸겠다 이랬습니다. 거기 3점 대에서 이겨서 A는 다시 돌아간 대신에 벤츠 차를 이 친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해변에 벤츠 차를 타고 그냥 떠나는 장면이 이 영화의 끝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스토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영화가 뭐 그렇다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주 낮은 질적 수준의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하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자 한 메시지는 모두가 돈이 되는, 이익이 되는, 보상이 있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회에서 그러지 않은 일에도 몰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청춘일 때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청춘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외면하는 우리 사회가 결코 바로 가는 사회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족구를 밖에서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전에 한번 했는데요. 역시 아직까지 살아있다 느꼈는데 그 시합이 끝나고 몇 년 뒤에 이제 양쪽 고관절 이식 수술을 해서 이제 영원히 족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네에 뭐 체육시설 같은 데 지나가다가 족구 네트를 보면 야, 족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엄청 느꼈는데요. 이 족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족구가 아니라 뭔가에
아무런 보답이 없더라도 열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이런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뉴스 브리핑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요. 저한테는 일종의 족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리핑 왕이 되고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구왕 볼라 그러면 좀 인내심을 이렇게 가져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보고 나면 머리끝을 찡하게 울리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잘나지도 못하고 군대 갔다 왔고 족구 좋아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학생은요, 솔직히 말하면 제일 혐오 대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혐오 대상에게도 열정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보상이 있어야 움직이고 잘난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족구왕 한번 보십시오.